네, 안녕하십니까. 하이레인저 수치에서 오늘 강의는 리스트 스퀘어 리그레션입니다. 리스트 스퀘어라고 하는 것은 최소 자승이다 이런 얘기고요. 또 최소 제곱이라고 하면 더 이해가 쉽겠죠.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것은 획인데 비슷한 말로 피팅이라는 말도 씁니다. 우리가 피팅하면 어디에 맞춘다 이런 뜻이죠. 리그레션 회귀하면은 어떤 곳으로 이제 복귀시킨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 맞춘다, 복귀한다 비슷한 말이 되겠습니다. 더 통계학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말은 리그레션입니다. 회귀. 그리고 이 리그레션은 우리가 데이터 정보 분석하고 처리하고 기계학습하고 인공지능으로 이어지는데 아주 많이 쓰이는 그런 기본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리그레션의 또 기본은 리니어 엘지브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형대수, 그 다음에 선형대수를 바탕으로 한 회귀, 그리고 이제 더 상급의 데이터 처리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이론적인 배경을 좀 보겠는데요. 먼저 이 오른쪽에 그래프 한번 봅니다. 이것이 이제 실험 데이터예요. 실험 데이터인데 뭐를 실험을 했느냐? 그 스프링을 이제 당겨 가지고 그 늘어난 그 길이와 이제 작용되는 힘을 이렇게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x축에는 늘어난 이제 변이, 길이,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변화된 거리, 레스트는 이제 정지 상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y축은 이제 force measured in spring, 그래서 스프링에서 이제 측정된 힘, 걸리는 힘이라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험을 해보니까 이런 이제 데이터가 나왔어요. 물론 실험을 할 때는 완벽한 실험이라는 건 있을 수 없죠. 장치의 이제 불안정성도 있고, 또 사람이 작동하는 그 휴먼 에러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그 기계 장치나 또는 부품에 이제 공차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작용이 되고, 또 재료에 또 오차 같은 것들도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측정기 오차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 분산된 이런 스캐터된 그러나 어떤 경향성을 보이는 데이터를 얻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스프링을 이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스프링에 작용하는 힘을 이렇게 방정식으로 우리가 모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X는 변이고 여기서 F는 힘이에요. 그러면 그 변이와 힘은 비례관계에 있다. 선형 비례관계에 있다. 그래서 이 상수 K를 우리가 스프링 상수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어디엔가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으로 이제 가장 근사화할 수 있겠죠. 그 근사화하는 개념은 이 모든 실험 데이터에서 가장 적합한, 그냥 가장 가까운 그런 그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요 K 값을 이제 구하는 방식이 이제 뭐냐면 회귀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피팅이요 또는 회귀 이렇게. 그래서 모델이 있습니다. 이론적인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험치가 있습니다. 실험치는 이제 완벽하지 않죠. 이론적 모델에서 조금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실험치 조금 벗어난 거를 가장 근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최적의 이론 모델의 그 계수값, 이 상수값을 찾는 과정, 그것이 회귀다.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선형 방정식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선형 회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기본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변수는 하나고요. 이제 독립 변수 하나, 종속 변수 하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스트 스퀘어 리그레션의 문제의 이제 세팅은 이겁니다. 이제 독립 변수의 세트가 이제 있어요. xi로 표시했죠. 그리고 이제 그 개수는 m 개만큼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속 변수에 해당하는 이제 또 실험 데이터가 있어요. 데이터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y라고 하고, y의 개수는 역시 m개예요. 그러니까 x와 y가 m개만큼 데이터가 존재하는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예측 함수 또는 평가 함수, 기대 함수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수립을 했어요. 이 수립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과학이나 공학에서 이제 다 밝혀진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fx예요. fx는 뭡니까? 이 방정식이죠. 방정식인데 이 시그마가 되어 있으니까 어떤 y 데이터는 그 x 데이터의 함수의 꼴의 선형 조합으로 되어 있다. 개수로 곱한 선형 조합으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좀 이따 다르게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여기 스프링에서 보면 여기서 fx는 그냥 단순히 x가 되겠죠. 그리고 알파는 여기서 k가 되겠죠. 그리고 i는 1입니다. i는 1이고 그 다음에 m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여기 이 데이터의 개수고 여기서 n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기초함수의 개수예요. 여기서 기초함수 개수는 하나죠. 자, 그래서 이거를 베이스 펑션, fx를 베이스 펑션이라고 하고 알파를 코에피션트 개수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x와 이제 y가 이제 데이터 세트고 y hat 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예측,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선형 조합으로 예측하게 되는 예측 데이터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데이터 세트가 아니고 예측 값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측한 것이 이제 실제 데이터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여기 보면 차이가 나요. 우리가 직설 방정식을 어떻게 긋든지 간에 떨어져 있으니까 실제 데이터는 그럼 그 차이 값이 있죠. 그 차이 값을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여기에 i는 1부터 m이니까 모든 데이터 값의 요 차이 나는 예측 값과 실 데이터 값의 차이의 제곱. 이게 이제 제곱이죠. 스퀘어죠. 스퀘어를 전부 더해요. 전부 더한 거를 우리가 스퀘어드 에러라고 얘기하죠. 제곱 에러. 그러면 이 에러를 가장 적게 가져다 주는 우리가 방정식을 찾으면 되겠죠. 그것이 이제 회귀의 과정이 됩니다. 그러면 요 에러가 지금 각각의 항에 제곱을 해서 더해졌으니까 그러니까 sum of square가 되는 거죠. sum of square. 그런데 우리가 sum of square를 또 스퀘어 루트 하면은 L2 놈이 돼요. 우리가 지난 리니어 알지브라에서 L2 놈.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스퀘어 루트 of sums of square. 그죠? 그러니까 제곱한 거를 전부 더한 거를 스퀘어 루트 한 것. 그것이 L2 놈인데 그것의 제곱이죠. 2라고 하는 것은 L2 놈의 제곱이다. 그러면 이것을 최소화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리그레션이다. 자, 그런데 이 문제 세팅은 동일하지만 이제 유도하는 과정, 이게 실제로 최소화하는 과정, 그 유도하는 과정은 4가지 방법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우리가 일반적인 제너럴한 폼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게 이제 리니어 알지브라 유도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미분, 수학의 미분을 이용하는 또 유도 방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학에서 이제 그 수학적 계획법이라는 게 있는데 매스매티컬 프로그래밍, 그것이 이제 최적화 이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프로그래밍, 이것이 이제 최적화 이론인데 그 최적화 이론을 사용해서 미니미레이션 프로그래밍 유도법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보통 대학원 과정에서 다뤄지는 것이니까 학부 과정에서 잘 다뤄지지 않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통계학적인 이제 유도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그 방법을 사용하든지 간에 결과는 같은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물론 이 최적화 방법, 미니미제이션 프로그래밍 데리베이션은 사실은 우리가 리니어 알지브라에서 유도하는 것보다 더 정밀한 결과를 가져다 주거나 혹은 또 리니어 알지브라의 그 데리베이션을 할 수 없는 그런 그 함수들을 피팅하는데 또는 리그레션 하는데 쓰이기도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유도 방법은 이 3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이제 또 컴퓨테이션도 많이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리니어 알지브라 선형 대수를 이용한 그 유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데이터 포인트는 n개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독립 변수는 x, 정석 변수는 y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데이터를 모사할 수 있는 베이스 펑션, 기초 함수를 n개를 씁니다. n개. 자, 이 n개는 이제 만약에 실험을 한다면 실험한 횟수가 되겠고요.
n개는 우리가 뭡니까? 이론에서 모델을 세울 때 기초 함수를 몇 개를 썼느냐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일반적인 경우 이제 유도를 하려고 하니까 m 데이터 포인트하고 n 베이시스 펑션스에 대해서 하는데요. 지금 이 베이스 펑션 f1, f2, 그 다음에 fn까지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베이스 펑션에 이제 개수들이 있고, 개수들은 알파로 표시됐고, 그것이 전부 더하기가 됐으니까 이게 뭡니까? 리니어 컨비네이션이죠. 선형 조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첫 줄에는 다 원만 있어요. 원, x1만. 자, 두 번째는 x2만 있죠. 마지막 줄은 xm. 그러니까 방정식의 개수는 m개. m개는 뭡니까? 데이터 포인트의 개수죠. 그 다음에 베이스 펑션은 이게 세로로 보면, 컬럼을 보면 이게 f1이에요. 그 다음에 f2 쭉 해갖고 베이스 펑션 fn까지 가죠. 그러니까 컬럼의 개수는 n개. 즉 n개는 뭡니까? 베이스 펑션의 개수. 우리가 여기서는 베이스 펑션의 개수는 하나죠. 1이죠. 이제 상수항도 없고 그냥 리니어 1차항만 있는 거예요. 만약에 상수항이 있고 1차항이 있고 2차항이 있다고 하면 이 n은 3이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n개는 우리가 베이스 펑션의 개수다. 그러면 이거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y hat는 전부 뭡니까? 예측 y 값이에요. 데이터 y 값이 아니고.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행렬식으로 쓸 수 있어요. 행렬식으로 쓸 수 있는데 대문자 x를 우리가 이제 n차 실수 공간의 원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x의 i번째 요소는 뭐냐면 x 데이터 포인트의 i번째 요소와 같다. 그러니까 xi, x가 지금 여기 1, 2, xm이 있잖아요. 거기에 전부 뭡니까? 대문자 x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벡터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컬럼 벡터로. 자, 그리고 y hat는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 또 y hat가 이제 예측 함수가 이렇게 쭉 m개가 있잖아요. 그거를 또 컬럼 벡터로 이렇게 설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요 위에 이제 이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y hat i는 y의 hat의 xi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베타를 우리가 요 알파들을 쭉 모아가지고 행렬로 집어넣은 거를 베타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베타는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알파는 여기 n개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베타 i는 알파 i가 되는데, 베타의 이제 총 그 개수는 n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fi 대문자 fi를 뭡니까? 이 fix를 컬럼 요소로 갖는 컬럼 벡터다. 그러면 fi의 개수도 이제 n개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요거를 그 다음에 a를 여기 이제 n by n 매트릭스인데 쭉 뭐냐면 이 알파 말고 f 요 fi 들을 이게 쭉 넣어놓는 그 행렬을 이제 알파라고 하면, 자, 여기서 y 이 hat 대문자는 a는 이제 알파들을 아닙니다. f들을 원소로 갖는 이제 그 행렬이 a예요. 베타는 뭡니까? 요 알파들을 이제 들어간 그 이 컬럼 벡터. 그러니까 요게 m 곱하기 1 컬럼 벡터, 즉 요 왼쪽 값 쭉 들어가 있고요. a는 뭡니까? 요 f들 전부 f들을 행렬로 쭉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m 곱하기 n 행렬이 되겠죠. 그리고 베타는 여기 알파들 컬럼 벡터. 그래서 y hat는 a 곱하기 베타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y hat가 뭡니까? 실제 데이터하고 차이가 발생하잖아요. 그죠? y hat 마이너스 y 요것들 요게 이제 컬럼 벡터니까 요것도 L2놈의 제곱, 즉 제곱의 sum of squares가 되는 거죠. 이게 자, 요겁니다. 요게 2가 되는 거죠. 자, 2.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우리가 최소화하면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x가 있고, 이제 x 요게 두 차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예측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모델을 이 평면으로 생각했어요. 베이스 모델을 베이스 펑션에 해당하는 모델을 평면으로 생각한다면 이 예측한 예측한 값들이 데이터 값들이 우리가 예측한 그 평면 내에 있는 예측한 함수들과 이 차이가 나는 요 에러들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 그 그리드로 되어 있는 평면은 우리가 요 베이스 펑션으로 베이스 벡터라고도 할 수 있는 베이스 펑션으로 이제 우리가 근사를 하겠다 하는 그 y 해트가 존재하는 그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점들은 각각 뭡니까? 데이터 점들이에요. 그런데 데이터 점들하고 우리가 y 해트 예측 모델하고는 이렇게 차이가 있잖아요. 에러가 있잖아요. 자, 그게 이제 여기 에러들을 전부 표시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최소화할 거냐? 요 에러를 sum of square를 최소화할 거냐? 이제 그건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식을 한번 여기 썼습니다. y 해트는 a 곱하기 베타. 그리고 에러 2는 L2 놈의 스퀘어. 즉, 요 y 해트하고 y를 이제 벡터니까 뺀 것들의 이제 뭐냐 각각의 제곱의 이제 썸메이션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리니어 엘지브라로 이제 하는데,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 y 해트하고 y가 최대한 가까워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최소화해야 되니까 에러를 최소화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A 행렬의 레인지라고 하는 거 있죠. 레인지. A 행렬의 레인지는 뭡니까? 베타를 y 해트로 이제 변환시켜주는 그 범위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y 해트가 다시 y에 최대한 가까워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뭐냐면 최대한 가까워지려면 이 y 해트가 y하고는 수직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직교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수직, 직교. 자, 그러면 이 말을 이제 우리가 리니어 엘지브라에 이제 상당히 정통한다고 그러면 이거를 이제 금방 이해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리니어 엘지브라를 많이 다뤄보지 않았기 때문에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여기가 이제 이 그래픽으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게 우리가 지금 꾸민 모델 스페이스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y 해트는 이 모델 스페이스 안에 좀 있어야 되죠. 우리가 베이스 펑션을 가지고 선형 조합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노는 거예요. 모델 스페이스 안에. 자, y 해트가 요겁니다. 그리고 y는 뭡니까? 요거 반대로 적어졌는데, 이게 y고 이게 y 해트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y 해트는 뭡니까? y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모델 스페이스 안에 우리가 예측 함수를 놓는데 그게 y 해트 맞죠? 맞는데 우리가 데이터는 실험을 통해서 얻은 그 데이터는 사실은 모델 스페이스하고 좀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벗어나 있어요. 그러면 그 차이가 요 빨간 벡터가 되겠죠. y-y 해트든 y 해트 마이너스 y든 비슷한데, 요만큼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지금 요 차이가 뭡니까? y 해트 마이너스 y 또는 y 마이너스 y 해트 이거죠. 그러면 이거를 뭐예요? 여기서 최소화하고자 하는 거예요. 최소화하고자 하려고 하면,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y가 y 해트하고 같아지든가. 근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y가 y 해트하고 다르거든요. 자, 그거 아니라면 그러면 y와 y 해트가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건 뭡니까? 요 차 y-y 해트가 뭡니까? 이 y 해트하고 직교하면 돼요. 직교하면 잘 한번 이걸 직교를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이게 거의 붙겠죠. 그래서 이 직교의 조건을 찾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y하고 y-y 해트의 직교를 찾는다. 직교는 이제 벡터니까 벡터니까 직교는 뭐냐면 도트 프로덕트 해가지고 0이 나오면 직교가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제 나와 있잖아요. 그러므로 y-y 해트를 이 y 해트하고 직교하는 조건을 찾으면 되겠다. 그러면 이게 가장 최소화된다. 그러면 직교 조건을 찾는다고 하면 뭐냐면 우리가 이 도트 프로덕트를 해갖고 0이 나오는 걸 찾으면 돼요. 자, 그러면 도트 프로덕트는 우리가 다시 풀었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죠?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해봐요. y 해트가 지금 a 베타죠. y 해트가 a 베타인데 a 베타 트랜스포즈 곱하기 y 마이너스 또 y 해트는 a 베타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럼 이걸 또 a 곱하기 b의 트랜스포즈는 b 트랜스포즈 곱하기 a 트랜스포즈니까 요 순서 바꿔가지고 다시 전개하면 이렇게 됩니다. 전개하면 그럼 베타 트랜스포즈를 이렇게 묶어봐요. 묶으면 ATY 마이너스 ATA 베타는 0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영조건을 찾으려면 베타는 개수니까 지금 0이 되면 안 되죠. 안 되니까 요 가로 안의 것이 0이 돼야 돼요. 가로 안의 거. 자, 그러면 ATY 마이너스 ATA 베타는 0 이걸 찾으면 돼요. 자, 이거 다시 정리하면 베타를 구할 수 있어요. 베타를 어떻게 구하냐? 자, 베타가 오른쪽으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놓고 이놈을 인버팅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ATA 인버스 그 다음에 ATY 이렇게 해주면 베타를 찾는 게 돼요. 자, 그러면 이게 값이 과연 있을까요? 예, 있어요. 그래서 이 베타를 찾는 것이 이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리스트 스퀘어 리그레션 유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ATA 가로의 인버스 AT 한 것을요, 우리가 슈도 인버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의사 인버스, 정확한 인버스는 아니고 비슷한 또는 가짜 인버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슈도 인버스를 구하고 거기다 곱하기 y 이렇게 해주면 베타를 구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선형대수에서 다 알려져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베타를 찾았죠. 여기 베타를 찾은 거예요. 베타는 알파들로 이 쭉 들어가 있는 알파가 쭉 들어가 있는 벡터를 베타라고 했으니까 이제 찾았어요. 그러면 뭡니까? 이 예측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데이터 x 포인트에 대한 예측 값을 구할 수 있고, 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베타를 구하려면 인버스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인버스 함수를 이용하는데 넘파이의 리니어 엘지브라의 인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슈도 인버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넘파이의 리니어 엘지브라의 PIMV라고 하는 것이 슈도 인버스인데 그거는 여기까지 해주는 거죠. 여기까지. 자, 그리고 이제 이 전체 이 인버스를 하지 않고요. 그냥 리스트 스퀘어라고 하는 함수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뭐만 주면 되냐? A하고 그 다음에 여기 Y에 해당하는 거 Y만 주면 그러면 얘가 알파들을 여기서 즉 베타를 찾아줘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또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직접 인버스 하는 방법도 있고 두 번째 슈도 인버스 하는 방법도 있고 세 번째 리스트 스퀘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결과는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자, 이거를 이제 매스켓 파이썬으로 한번 해보겠어요. 자, 두 번째 유도 방법은 이제 다변수 미분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우리가 에라를 이렇게 정의했잖아요. 그죠? sum of square예요. 근데 그 에라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를 또 대입을 해보면 이 y해트를 이제 각각 이렇게 알파와 이제 베이스 펑션으로 직접 넣어줘요. 넣어줘 보면 여기서 우리가 이거의 최소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거의 그 극점 함수가 이렇게 극점이 있죠. 극점을 찾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극점을 찾으려면 그것의 편미분이 0이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지금 뭐에 대한 극점이냐면 알파에 대한 극점입니다. x에 대한 극점이 아니에요. x는 지금 데이터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이 지금 알파입니다. 그러니까 알파를 조금씩 변화시켜 보면서 그 알파의 극점을 찾는 거예요. 알파의 변화에 대해서 에라가 변화가 없는 그 점이 바로 최소점 또는 최대점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 편미분을 해가지고 0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잘 정리를 하면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잘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요게 뭡니까? 요게 바로 이 식이에요. 이 식 잘 보면 자, 요게 이 식입니다. 우리가 리니어 엘지브라에서 했던 요 식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A가 뭡니까? F의 그 행렬이잖아요. F 값으로 들어가 있는 행렬이잖아. 그러니까 트랜스포즈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또 A가 또 곱해져 있죠. 또 F가 또 곱해져 있죠. 그리고 요거는 베타고요.
요거는 베타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뭡니까? F의 트랜스포즈, 그러니까 A의 트랜스포즈 들어갔고 또 Y가 들어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동일한 결과를 가져다 준다 하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유도 방법은 뭐가 있느냐? 이제 최적화 이론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 최적화 이론은 바로 이 에라를요, 이 편맵은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바로 이 에라를 이용해서, 이 함수를 이용해서 바로 개수를 찾는 거예요. 자, 최적화 이론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언급은 하지는 않지만 여기 사이파이에 보면 이 옵티마이즈에 커브 핏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함수든지 제공을 하면 우리가 그 함수를 피팅하는 그러한 개수들을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사이파이에 있는 커브 핏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면 된다. 실제로 이것은 아주 강력한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이 리니어 엘지브라를 사용해서 아주 중요한 이 리스트 스퀘어 리그레이션 포뮬라를 우리가 유도를 했고, 이거를 쓰면 우리가 피팅을 할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한번 파이썬 연습을 해야 되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linear regression from linear algebra. 자, 기본적으로 이제 행렬 벡터는 numpy를 쓸 거예요. 이렇게 임포트를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플롯을 좀 쓸 텐데요. 스타일을 C본 포스터라고 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매트플롯 리브의 그 색상이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다른 템플릿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데 더 이제 좀 나이스한 그런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C본 포스터에 스타일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import matplot lib.py plot splt. 자, 일단 x하고 y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n을 뭐 많이 해도 좋지만 일단 10으로 자꾸 이렇게 될까요? 여기가 지금 오타가 나 있으니까 인덴테이션이 자꾸 이상하게 되네요. 자, n을 한 10 정도로 놓고, 자, x를 우리가 np의 linspace 0부터 1까지 n 플러스 1이 돼. 자, 그러면 0과 1을 포함해서 이제 n 플러스 1개만큼의 데이터를 어레이로 만들어주는 거죠. 자, y를 1 플러스 우리가 x 플러스 x 곱하기 np 랜덤. 자, 랜덤은 이게 뭐냐면 0부터 1까지의 랜덤 수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1 플러스 x인데 여기 x에다가 랜덤을 이제 뿌려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이느냐, 우리가 한번 플롯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플롯, plt 플롯. 자, x하고 y 블루 도트로, 이 도트는 서클을 얘기합니다. 해보면 F5
파일 레인저 04번 네 번째. 스타일 use PLD 스타일 use C본 포스터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데이터가 이제 뿌려지거든요. 자, 뭡니까? 원래 X인데 거기다가 이 랜덤으로 이 노이즈를 준 거죠. 노이즈를 주니까 이렇게 흩어진 이런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데이터 세트로 이제 만들었고. 자, 그러면 이 흩어진 데이터 세트를 가지고 이제 리그레션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일단 이제 베이스 펑션은 뭡니까? 이 1하고 x 두 개죠. 자, 그러면 지금 문제 세팅을 한번 보면 여기서 베이스 펑션은 이제 요거 이렇게 n까지 있는데 이게 첫째 이제 상수항이니까 이 상수항 하나 그다음에 이게 1차항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여기 상수항이고요. 여기 1차항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A를 만들어야죠. assemble A를 만들어야 됩니다. A는 지금 먼저 보시면 이제 상수항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개 있는 겁니다. 1차하고 상수항에는 뭡니까? 전부 이제 상수니까 1만 들어가면 돼요. 1만 쭉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1차항은 쭉 x가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1에 해당하는 개수 알파1이고요. x에 대한 개수 알파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2를 쭉 만드는 게 mp.once라고 있었잖아요. 그죠? 이것도 x의 개수만큼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됩니까? 이 1차 벡터, 그러니까 어레이, 1차 어레이가 되죠. 1차원 어레이. 그런데 우리가 A는 지금 행렬로 넣어야 되니까 이 첫 번째 컬럼에다 이걸 집어넣어야 돼요. 자,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mp vstack이라고 하는 함수를 전에 우리가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vstack인데 이게 또 이렇게 vstack에다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게 이게 뭐냐면 행 벡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컬럼 벡터, 즉 열 벡터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고 나서 vstack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자, 여기다가 그러면 여기다 이제 첫 번째에다 x를 넣고요. 두 번째에다 2를 넣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자, 여기까지 보시면 지금 v스택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첫 번째 이제 로에다 x를 넣었어요. 여기 x 들어갔죠, 이거. 첫 번째 로에다 x 들어갔고 두 번째 로에다 원스를 넣었어요. 이게 원스. 그죠? 두 번째 로에다. 그러니까 첫 번째 행에 x, 두 번째 행에 1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자, 요거를 뭐예요? v스택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렇게 2 곱하기 n이 이제 들어가겠죠. 이렇게 들어갔고 요거를 갖다가 트랜스포즈 하면 이제 우리가 뭐냐면 n 곱하기 2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은 이거예요. n 곱하기 여기 보면 여기 그러니까 m 곱하기 n이 돼야 되죠. a가 m 곱하기 m은 뭡니까? 데이터 포인트 개수고 n은 베이스 펑션의 개수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은 이거를 트랜스포즈 해야 된다. 그죠? x를 퍼스트 로에 넣었어요. 그 다음에 2를 세컨드 로에 넣었어요. 자, 그거를 이제 v스택 하면 이제 그렇게 되죠. 그걸 갖다가 v스택 한 놈을 다시 트랜스포즈를 해주니까 이제 퍼스트 컬럼에 x가 들어가 있고 세컨드 컬럼에 뭡니까? 1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m 곱하기 이게 n이 된 거죠. 자, 이게 m
곱하기 n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번 프린트 a를 해봅시다. 프린트 a. 자, 어떻게 나올지. F5. 자, 여기 보면 여기 첫 번째 행에 x가 쭉 들어가 있고, 이제 첫 번째 컬럼에, 두 번째 컬럼에 1이 쭉 들어가 있는 건 이제 제대로 된 거를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프린트 A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하죠? Y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프린트 Y를 해보면 지금 이건 뭡니까? 이게 로우 벡터잖아요. 1번 행만 나왔어요, 지금.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 리니어 알제브라 공식 사용해서는 컬럼 벡터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넘파이 어레이 쓸 때 이제 요게 좀 잘 봐야 되는데 컬럼 벡터, 로우 벡터 요 이 그 차원을 맞춰주는 것 또는 쉐입을 맞춰주는 거를 잘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Y를 바꿔줘야 돼요. Y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컬럼 벡터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컬럼 벡터로 만들려면요. 지금 이건 1차원인데 2차원으로 만들어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다 mp.new axis 라고 하는 거를 해주면 이제 여기서 Y는 그냥 쉐입이 1차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주면 쉐입이 2차원이 돼요. 쉐입이 하나 이게 추가되는 것. 그래서 이 넘파이 용어로는 그걸 엑시스를 하나 추가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게 컬럼 벡터가 돼요. 즉 m 곱하기 n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 뭐냐면 m 곱하기 1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m 곱하기 1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프린트 Y를 다시 한번 해줄까요? 어떻게 보이나? F5. 자, 이렇게 나왔죠, 그죠? 이제 m 곱하기 1이 됐잖아요. 원래 이게 그냥 1차원 어레이였는데 여기서는 2차원 어레이, 그죠? 축이 하나 추가된, 뉴 엑시스가 하나 추가된, 그러니까 m 곱하기 1이 된 거예요. 자, 요게 넘파이의 문법이니까요.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 언어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넘파이는 이렇게 이거를 꼭 맞춰줘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자, 지금 어디까지 했습니까, 우리가? 여기 A 만들었고, 그렇죠? Y 요거 만들었어요. Y 해트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풀 수 있죠, 이거. Y를 만들었고 A를 만들어서 이걸 풀 수 있죠. 베타를 구하는 거예요. 자, 베타를 이제부터는 풀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이렉트 메소드 그냥 인버스로 하는 거 한번 써보겠는데요. 베타 해가지고 mp 도트 자 이걸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mp 도트 자 mp lin 점 인버스 자 뭡니까 뭐의 인버스입니까? mp 점 도트 상당히 깁니다. a 점 t a 자 바로 a 점 t 가로 y 자 요건데 지금 뭐를 해준 거냐 요거를 그대로 써준 거예요. 여기요 a 트랜스포즈 a 이거를 곱하기 하려면 이게 도트라는 함수 쓰거든요. 그 도트 한 거를 그 다음에 인버스 하고 자 인버스 한 거를 또 a 트랜스포즈와 도트 하고 그 또 도트 한 거를 또 y하고 또 도트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거를 고스란히 여기다 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mplin이라고 하는 거를 안 만들었으니까요. 자, 넘파이의 리니어 알제브라 LG를 뭐로? S mplin 이렇게 줄여서 쓰기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베타가 나오겠죠. 베타가 나오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프린트를 한번 해봐요. 베타 값이 나왔는가? 자, 이게 다이렉트
다이렉트 인버스로 이제 구한 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5. 자, 여기 나왔죠? 다이렉트 인버스 두 개가 나왔어요. 첫 번째 항은 이제 베타인데, 첫 번째 우리가 여기 상수의 개수가 이제 1.17이고요. 두 번째 이제 x항인데 1차 함수인데 1차의 개수가 또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다이렉트 메소드로 나왔습니다. 나왔고, 자, 이제는 여기 개수를 좀 늘려 볼게요. 이게. 자, 그리고 출력을 이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개수가 너무 많으니까요. 프린트를 프린트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5. 자, 이렇게 나왔어요. 이번에 데이터는 이렇게 좀 많이 사용되어 있죠. 많이 사용되어 있고, 그죠? 기울기는 이제 거의 0에 근접한다 하는 것을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다이렉트 인버스 메서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뭡니까? 슈도 인버스가 있다고 그랬죠. 슈도 인버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슈도 인버스. 슈도 인버스 메서드요. 자, PIMV 슈도 인버스를요. MP-린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PIMV라고 하는 함수 A를 넣으면 돼요. 그러면 이게 슈도 인버스를 계산해 준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베타 뭡니까? P 인버스에 이제 여기에 또 도트라고 하는 함수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바로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그리고 이번에도 이번 값을 뽑아 보겠습니다. 다시 v 슈도 인버스 해가지고 베타. 두 번째 슈도 인버스. 자, 요게 다이렉트 메소드, 이게 슈도 인버스. 정확하게 동일한 결과를 가져다 줘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리그레션 중에 이제 리니어 엘지브라를 이용한 리그레션 이렇게 해봤고요. 이제 이어서 우리가 또 이 커브 피트 함수를 이용해서 또 리그레션 하는 것을 비교해서 하는 것을 이제 다음 두 번째 리스트 스퀘어 리그레션 강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